이번 5.18은 정말 특별한 5.18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계엄령이 있었고 45년 만에 다시 계엄이 일어났던 그러고 나서의 5.18 기념식이었어요. 만약 그 계엄이 성공했어 봐요. 5.18이 기념식이 있었겠나? 아유, 아마 5.18 자체를 얘네들이 부정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고 나니까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5.18 기념식을 치렀다는 거죠.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함께 5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권영국 후보도 참석을 했고요. 김문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시민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디라고 와? 네가 가. 그리고 조의대도 안 왔어요? 의대가 원래 오는 짬밥인가? 원래 대법관이 와야 된대요. 와야 된대요. 헌재재판관 대행은 왔어요. 근데 조의대는 안 왔습니다. 참 투명하네요. 투명합니다. 네. 일단 김문수는 전날 전야제 때 오지 말라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전날에 참배하는 듯한 사진만 남기고 실 본식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개운할 수 있죠. 그 얼굴 쳐다보는 거. 문제는 뭐냐? 그 핑계가 지랄 같은 거야. 누구보다도 5.18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고 운동권이기 때문에 이미 어저께 말하자면 해야 될 말 다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전날 묘소 참배하는 사진을 봐도요. 이 새끼들 뭐 뒤통수 포비아가 있어서 그런지 또 묘비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그리고 그러고 왔거든요. 광주 시민한테 또 아이고. 뭐야 얘는 진짜? 그리고 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데 김문수만 그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 당에서만 그럼 우리도 찬성한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문수는 이 5.18 관련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자기한테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 5월의 아픔도 모르면서라고. 지는 알아? 지가 유족들한테 할 말이야 이게? 광주 시민한테 할 말이야? 그러면서 지가 5.18 때 아휴. 수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10억을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았다 뭐 이런 거를 무슨 자랑스럽게 무슨 본인의 적이 있냐 꺼내놨더라고. 공적 있냐. 거짓입니다. 근데 개구랍니다. 일단 10억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10억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말은 있었지. 응? 광주 보상금 뭐 이런 거 신청하고 이런 거 받을 때 아무것도 안 했던 데모한 사람들 10억씩 줬다. 이런 개구라가 있었지만 사망자들도 10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다 저 일찍들이나 일베들이 하는 거짓 뉴스 이런 거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가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관련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6개월을 복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05년 이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라 수령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앞에 광주도 쓰면 안 돼요. 얘가 한 거는 광주랑 아무 아무 상관없는 상관이 없잖아요. 운동이었어. 네. 그래도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슨 10억은 좋아하시네. 만약에 김문수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0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 운동권 대장질 노릇하다가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투사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3번 해먹고 도지사 1번 해먹었으면 그 이상 보상이 누가 있어. 같이 일했던 민주화 투사 중에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묵묵하게 희생만 하고 끝난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저는 변절까지 했잖아. 이 10억이라는 돈이 저는 어디서 나왔을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노총 출신인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김문수에 대해서 선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민주화 운동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대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개구란. 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는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끄덕끄덕을 한 거죠. 그리고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작 김문수 본인은 왜 10억이라고 하는지 근거는 알고 있냐는 거지. 내가 그때 안 했어? 아, 왜 그때 안 했지? 그때 있으면 10억 받았을 텐데?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 전체가 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전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근데 10억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꾸 김문수를 뭐 청렴결백 어쩌고 얘기하면서, 아, 자기는 뭐 재산이, 뭐 전 재산이, 20억밖에, 이번에도 이제 3억 기타금 냈잖아요? 자기는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부인이 2억 8천을 냈대. 아니, 그럼 부인은 독립생가하는 무슨 변호사야? 부인이 갖고 있는 돈은 뭐 김문수랑 전혀 상관없이 김문수 부인이 단독으로 벌어왔대? 왜 김건희 재산이 더 많아요, 윤석열보다.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일을 안 했는데 20억이 있으면. 네. 그리고 무슨 뭐 옛날에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하면서 나 선거하고 남은 돈 2번 해갖고 20억을 갖다 놨다고. 아니 선거를 어떻게 하면 나와 있는 선거 보조금 내지는 거둔 돈이 20억이 남냐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게 뭐 대선 토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지사 그 재선 떨어졌던 2010년도에 그 당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가 운영하는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 어떻게 우리 김문수를 도울 방법이 없겠는지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 직원들 명의로 해갖고 후원금을 냈어요. 후원금을. 지들끼리 정치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체 직원이 286명인데 그중에 268명 거의 90%한테 돈을 나눠주고 10만 원, 50만 원씩 돈을 송금하게끔 후원금으로 입금하게끔 쪼개기 입금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전체 직원 286명 중 268명이 이 당시 박혜진 이사장의 이제 강요로 정치 후원금을 1인당 10에서 50만 원씩 총 5,935만 원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직원들이 억지로 각출해서 보냈으면 죄가 덜해요. 근데 이건 지들이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직원을 나눠서 명의를 빌려갖고 보낸 돈이잖아. 이거 불법 후원금이거든. 근데 김문수는 나는 몰랐다 라고 해서 이 사람만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요때 그 불법 후원하는데 가담했던 인사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이 300, 200, 이렇게 150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이제 캠프에 없었다,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갖고 면제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게 진짜로 당선 무효가 돼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근데 받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빠져간 놈이 저잖아. 이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모르는 아픔이 어딨어. 광주의 아픔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한테 욕한다고. 이러면서 5.18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자기 지지층들한테, 극우들한테 역시 김문수야, 기계 있어 이러고 평가받을까요? 네. 네.
이 찍들이 가지 말라고 이직들은 했거든. 그렇게. 예.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김문수한테 5.18에 가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새끼들은 저기 죄송합니다. 생각은 우리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새끼들이 5.18을 간들 김문수를 안 찍고 안 갔다 해갖고 안 찍을 놈이 찍겠어요? 걔들은 어차피 찍을 놈들이에요. 근데 진짜 혹시라도 중도층에서나 최소한 뭐 광주 지역에서 김문수를 잘 모르다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보고 있던 사람도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 보고 안 찍는 겁니다. 나는 지금 또 이 찍들의 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중복돼 있는 니네 표 안에 있는 표를 또 재검표하는 거예요. 다행이네. 그래서 더 까먹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진짜 이직들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힘들죠. 이제 다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야 이거야 이러고 한마디라도 그냥 툭 던져주고 말을 섞지 않더라도 그거 틀려먹었어. 야 김문수가 돈 받아 처먹은 게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얘기에 설득을 당하진 않겠지만 걔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야, 그래, 니들은 씹으려라. 나는 앞에서 못 들은 척 할란다 이러잖아. 이러면은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꺼빠꺼빠 할 말 없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말 못한다고 얘기를 성종을 하거든요. 안 해주면 응.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말 거예요. 같지도 않아서 응. 대꾸를 안 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이찍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그거 틀렸고 팩트는 이거야라고 던져줘야지 적어도 자기네 말이 맞으니까 니들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던져줘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아무튼. 상관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주호가 했잖아요. 문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뭉정곡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체한다는 게 군인을 위한 이제 묵념곡이 배경음악으로 나왔거든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친 거지. 그래서 5.18 기념재단이 희생자 뜻을 기리고 이거 유가족하고 광주 시민을 두고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군인을 위한 묵념곡이 나온 거 이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주호가 기념사에 5.18 현안이 헌법 전문 수록이나 진상규명 지속 이런 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요렇게 안 했다고 항의를 한 그러니까 거죠. 역대급으로 썰렁하기도 했기 때문에 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그 안에 부실한 어떤 기념사의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세레머니의 준비가 점점 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주변에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서웠겠죠. 아니 원래 저격수나 관측병에 있는 거는 상례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급 경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기존하고 달리 그냥 언덕배기 위해 지 혼자 몸을 노출한 상태에서 관측경에 저격총을 걸어놓고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 관측병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망원경 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총을 거치를 해놓고 저격총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노출을 시켜놓은 거야. 그 총이 누구를 저격범을 지키는지 아니면 우리 요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근데 이걸 노골적으로 그 언덕배기 위에다 싹 깔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 사진이 공포스러운데 5.18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협박하는 거예요. 트리거예요, 트리거. 협박입니다. 천하에 성의 없고 예의 없는 새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